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인 시나브로 자바스크립트 강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기본적인 부분을 다뤄보고 싶은데요. 어, HTML, 자바스크립트, CSS 파일이 어떤 식으로 웹서버에서 제공되는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살짝만 다루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번들러라는 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이 등장을 하는데 번들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그거를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 제가 간단한 HTML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런 파일이 있다고 치고, 이런 HTML 파일을 새 탭으로 열어보면 잘 보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 파일을 한번 배포를 해볼까요? 넬리파이에 가서 add new site, 그래서 deploy manually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HTML 파일을 통째로 넣으면 안 되고 drop a folder containing index.html 하게 되면 폴더를 통째로 업로드를 하고 이제 배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링크가 생기고 들어가 보면 방금 우리가 작업했던 이런 게 생기는데, 이제 아주 예전에 개발을 했던 저와 비슷한 세대 분들은 뭐 아파치 서버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는데, 음, 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 서버라는 컴퓨터가 어딘가 있을 거고, 또 그걸 우리가 웹서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컴퓨터가 실제로 웹의 서버로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웹서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 자체가 그냥 서버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중 하나가 아파치 같은 거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해주는 게 뭐냐면 이런 경로로 들어오면 뭐 index.html 파일을 응답해 주자, 그 파일을 읽어서. 그리고 혹시 경로가 뭐 슬래시 뭐 index.php로 끝나면 이 파일을 php로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응답으로 내보내자, 이런 식의 동작을 하게 됐던 건데, 이제 그런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직접 다룰 일은 거의 없어졌고, 보통 이런 그 서비스를 배포하는 걸 도와주는 이런 호스팅 플랫폼들에서 처리를 해주고 우리는 실제로 뭐가 들어가는지 모른 채 쓰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 경로가 사실상 패스는 슬래시 하나로 끝나는 건데,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이렇게 슬래시로만 끝내면 그 뒤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열어준다라는 내부적인 설정이 돼 있어서 이게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음, 보시면은 또 npm 모듈 중에서 static server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글로벌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npx를 써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 자, npx static server. 아까 우리가 자 이렇게 여기 열게 되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아까 파인더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었던 거랑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파인더에 있는 파일을 바로 열었을 때는 이 프로토콜이 파일 프로토콜이고, 지금 여기서 열었을 때는 프로토콜이 HTTP 프로토콜인데, 브라우저가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작동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웹 환경을 생각하면서 개발을 해보려면 이렇게 로컬 호스트로 보통 띄우고 개발을 하죠. 이렇게 파일을 바로 여는 게 아니라, 바로 열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은근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로컬 호스트에다가 뭐 특정 포트 번호를 열어서 이런
웹서버, 이런 로컬 웹서버를 띄워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im 이제 저장하고 브라우저에 가서 리프레시를 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데 번들러라고 부르는 것들을 사람들이 쓰죠. 이제 왜 쓰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유가 엄청 많지만 번들러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들을 어, 직접 할 필요 없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들 중에서 뭐 CSS에 뭐 프리픽스를 붙여준다던가 아니면 그냥 CSS가 아니라 사스라던가 이런 걸 쓸 수 있게 도와주고 뭐 테일윈드 뭐 등등 좀 다양한 작업들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리액트를 쓴다 그러면 JSX 확장자로 되어 있는 파일을 트랜스파일 해서 실제 브라우저가 알아둘 수 있는 JS 파일로 바꿔주게 되죠. 어, JSX 파일은 브라우저가 알 수 없는 문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거를 보통 번들러라고 부르고 번들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준다 뭐 이런 번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이기도 하고 또 JSX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트랜스파일 한다. 그래서 그런 걸 트랜스파일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두 용어가 어, 의미는 다른데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서 서로 사람들이 섞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용어를. 음,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리파이라던가 아니면 벌셀 이런 서비스들을 보면은 리파시토리를 임포트해서 그걸 가지고 그 서버를 배포를 하는 걸 서비스를 배포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index HTML 파일을 없애고 index.js라는 파일이 있다고 칩시다. OS의 write 파일 싱크 이거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 건데 그 파일의 내용물이 뭐냐 하면은 이런 스크립트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node index.js를 실행하면은 index.html이 나오겠죠. 자 나옵니다. 근데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fs가 mkdir 싱크 퍼블릭이라고 하고 파일을 퍼블릭이라고 해주겠습니다. 퍼블릭 말고 어, dist라고 이름을 쳐줄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dist 폴더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생기죠. 이거 약간 우리가 뭐 리액트나 Vue.js나 이런 프레임워크를 쓸 때 npm run build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생기는 지금 그 장면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자, 요걸 한번 리파지토리로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깃허브에 가서 새로운 리파지토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혹은 create라는 GH라는 깃허브에서 배포한 CL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create new repository 그리고 push on existing local repository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컨트롤 C 하고 git init을 해줍니다. 그리고 코밋까지 해줬고 자 다시 existing local repository를 깃허브로 올리는 거죠. 패스는 현재 위치고 어, 뭐 프라이빗으로 올릴게요. 자, add a remote yes origin push commit yes 하면은 이제 리파지토리가 생겼어요. 이거를
버셀에서 한번 임포트를 해볼게요. 임포트를 하면은 자 방금 만든 리파지토리가 있죠. 이게 있는데 이제 이런 호스팅 플랫폼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해주고 있는 것들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리파지토리에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서 배포를 할지 그 방식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리파지토리는 뭔지 모르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빌드 커맨드가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있는데 오버라이드를 해볼게요. node index.js라고. 자, 그리고 아웃풋 디렉토리는 우리가 dist라고 해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디플로이를 해봅시다. 자, 디플로이가 금세 된 것 같아요.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서 비짓 해보면 네, 잘 되네요. 어, 이게 어찌 보면 거의 모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이 작동하고 빌드해서 배포하는 흐름을 지금 우리가 따라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HTML 파일이 없었지만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그 결과물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떨궈지도록 하는 작업을 한 거고 어떤 명령을 써서 빌드할지 호스팅 플랫폼에 이야기를 했고 빌드를 하고 나면 생성되는 아웃풋이 어떤 폴더에 있는지를 지정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호스팅 플랫폼에서 그 폴더에 있는 어, 정적으로 생성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또 이미지 파일, 폰트 파일 뭐 이런 것들을 서빙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고 좀 번들러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다양한 번들러들이 있는데 파셀이라는 게 꽤 유명한 것들 중 하나죠. 제로 컨피규레이션에서 최근에 이제 버전 2가 나왔는데 그래도 꽤 이 에코시스템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그런 툴입니다. 한번 간단히 써볼게요. 자, getting started 보시면 이제 빈 리파지토리에다가 저걸 넣으면 되는데 일단 만들었던 파일을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보죠. 얀을 쓰셔도 되고 npm을 쓰셔도 되고 저는 이제 원래 쓰던 게 얀이어서 한번 얀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하는 동안 우리는 이 팔셀에서 권장하는 구조대로 파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소스의 index.html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준비가 된 것 같고 파셀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실행하는 방법은 얀 파셀 소스 index.html이라고 하면 된다네요. 자,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방금 만든 게 나오죠. 자, 근데 어, 얀 파셀 소스 index.html 이게 뭔 뜻인가? 왜 얀이 붙고 이거를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노드 모듈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bin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러분이 설치하신 npm 모듈들 중에서 익스큐터블, 그러니까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어를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bin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파셀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셀 하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경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스를 뿌려봤을 때 실행 파일을 찾는 그 경로들 중에 이 노드 모듈에 .bin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얀 파셀이라는 거는 그냥 얀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예요. 그래서 노드 모듈에
점 빈 아래에 있는 파셀을 실행시킨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스크립트에 뭐 dev라는 명령어를 넣죠. 그래서 index.html 그러면 우리가 dev 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경로에 있는 파셀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번 조금만 더 따라 해볼까요? 소스에 있는 스타일스, CSS 이런 걸 넣어주고 소스에 또 app.js도 넣어줄까요? 그리고 HTML에 넣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또 나오지만 파셀도 이제 빌드 명령어를 제공을 해요. 자, 이걸 끄고 얀 빌드를 치면은 뭔가가 나오겠죠. 이미 있는데 어, 빌드 이렇게 하라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군요. 그냥 이 뒤에 거를 생략하게끔 하려는 그러한 파셀의 컨벤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얀 빌드를 하게 되면 이제 디스트 폴더에 저것들이 이제 생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덱스 HTML이 뭐 이렇게 쭉 생겼고 여기서 포맷 도큐먼트 하면 좀 더 예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링크 CSS 파일은 이게 되고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되고 네. 이거는 다른 자바스크립트인데 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파셀 같은 번들러를 쓰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넣어놨던 CSS 파일을 한번 처리해 줄 게 있나 보고 처리를 하고 또 자바스크립트도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파일명에다가 이런 해시를 집어넣게 되죠. 왜냐면 브라우저에서 캐시가 먹혀버리면 이 파일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거를 로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일명을 바꾸는 식으로 요즘에 번들러들은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셀이 돌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거. 이번에는 한번 조금 다른 번들러를 살펴볼게요. Bit라는 번들러를 보려고 하는데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낯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Vue.js 쪽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툴인데 요즘은 Vue.js 말고도 이제 다른 자바스크립트 에코시스템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따라가 볼게요. 이제 뭐 파셀이 좋냐, 빗이 좋냐 뭐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운데 제가 앞으로 이 강좌를 통해서 쭉 빗을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 빗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한 탭을 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띄워놨고 자, 이런 요즘 나오는 번들러들이 대부분 해주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이제 하고 커맨드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하자마자 브라우저에 리프레시가 됐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핫 모듈 리로딩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HMR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우리가 파셀이라는 명령을 실행시켰고 이걸 우리가 보통 데브 서버라고 부르는데 데브 서버가 지금 돌고 있는 중이에요. 이 데브 서버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지금 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바뀌는지를 지켜보고 또 방금처럼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사항을 이 페이지에 리프레시를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도 이런 게 있기는 있었는데, 예전에는 뭔가가 바뀌면 페이지를 전체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기도 했었지만, 요즘에 우리가 핫 모듈 리로딩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들은 대부분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딱 바뀐 부분만 동적으로 바꿔치기를 해요. 이 페이지를 아예 리프레시를 하는 대신에. 어,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자, 빗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빗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 해볼게요. 그걸 복사를 하고 파이스토리는 닫고 터미널을 열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자, 프로젝트 네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를 골라라. 바닐라, 뷰 이렇게 쭉쭉 고를 수 있는데, 일단 바닐라, 타입스크립트도 고를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타입스크립트로 볼까요? 자, 그래서 열어보겠습니다. 패키지.json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세한 걸 다 하나하나 설명을 어,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데브, 빌드, 익숙한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파일 폴더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인덱스 HTML, 뭐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스크립트로 소스의 main.ts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main.ts 파일이 이렇게 있고, 임포트 뭐 이것저것 임포트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잘 생각을 해보면 타입스크립트는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타입스크립트는 그냥 타입스크립트일 뿐이지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파일러, 트랜스파일링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얀 빌드를 실행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디스트 폴더가 생기고, 자, 여기에 인덱스 HTML을 열어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소스 파일과는 달리 여기에 그 index.js 파일이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죠. S에 있는 index.js 파일. 이 번들러가 빌드 프로세스 도중에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이제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바꿔준 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정의 같은 것도 결과물에서는 다 빠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기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셀과 마찬가지로 예쁜 효과를 넣어놨는데 bit 플러스 타입스크립트를 써놓고 저장을 하면 바로 이 옆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네. 역시 핫 모듈 리로딩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번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강좌를 통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되게 자잘한 프로젝트들을.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강좌이지 CSS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 예쁜 그런 걸 만들기는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CSS를 제가 일일이 막 다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스타일을 하나도 안 입혀놓은 엄청 못생긴 걸 만들면 또 뭔가 그런 뿌듯함이 안 생기잖아요. 뭔가 끝냈을 때 그거를 배포하고 아, 해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CSS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저는 테일윈드 CSS라는 걸 쓸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테일윈드 CSS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하면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걸 써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제가 타이핑하는 게 대강 어떤 건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테일윈드 CSS를 보시면 이 웹사이트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클래스에 되게 자잘한 여러 클래스 네임들을 입력을 하고 그게 스타일링을 하게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클래스 네임 하나하나가 아주 조그만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고 꽤 오래 써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쓸 예정인데요. 한번 지금 이 프로젝트에다가 테일윈드 CSS를 붙여볼게요. 자, 테일윈드 CSS를 설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레임워크 가이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 볼게요. 비트의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얀, 애드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테일윈드 컴피그와 포스트 CSS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테일윈드 컴피그에다가 넣어주고 CSS에 이런 내용을 넣어주고 자, 어,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가 스타일 파일을 어, 메인 TSS에서 이렇게 임포트를 하는 식으로 했었네요. 우리가 한 건 아니고 기본 템플릿이 이렇게 했었던 건데 index.css를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얀 뎁으로 아까 했던 서버를 다시 키우고 자 그러면 이제 테일윈드를 넣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스타일이 좀 깨졌죠. 네, 하지만 중요치 않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면 이렇게 바뀌고 클래스 네임은 뭐 텍스트 3x 3x라지 폰트 볼드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때마다 바로 바뀌는 게 보이니까 작업하기가 좋죠. 자, 이쯤에서 이걸 한번 레파지토리로 만들어 볼게요. 자, 스테이터스 이렇게 있고 git add commit initial commit create 자, exist 레파지토리를 private 리모트에 배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또 배포를 해볼까요? 어, 요즘 사실 이런 개발자를 위한 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플랫폼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되게 개발자로서 좋은 것 중 하나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이 벌셀 같은 경우도 무료로 그 어지간해서는 한계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방금 푸시한 이거를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빗을 썼다라는 걸 얘네가 알기 때문에 빗을 썼구나라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죠. 디플로이를 누르고 그러면 빌드도 굉장히 빨리 될 거예요. 9초 만에 됐고 대시보드로 가서 비짓을 해보면 네, 방금 작업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오늘 좀 기본적인 것들을 쭉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세팅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 다양한 프로젝트,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볼 건데, 이제 리액트와 Vue.js 같은 프레임워크 없이 그냥 퓨어한 자바스크립트만으로 만든다면 생각보다 좀 챌린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겪으면서, 그리고 단순히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좀 자바스크립트를 폭넓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써보는 경험을 하면은 좀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자바스크립트 몰라, 자바스크립트 좀 어려워,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직접 부딪혀 보면 이 부분은 쉽네, 이 부분은 진짜 어렵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뭉뚱그려진 그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게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앞으로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시는데 좀 지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